당신의 국민연금이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청년과 당장 연금을 받는 노인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3가지 기준을 모르면 매달 최소 40만 원 이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 소득 격차는 평생 5천만 원 이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빈곤율과 절벽에 선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존의 복지 제도가 아닌 소득 보장 시스템 자체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늘 복지 확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건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확정된 3가지 소득 보장 개편안에 대해 누가 얼마를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 나이, 소득을 12분 동안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당신의 노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정쌤TV 터치하시면 채널로 이동되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1. 노인 소득 보장으로 국민연금 크레딧 극대화 전략 평생 1,000만 원 더 받는 법. 첫 번째, 가장 빠르게 노후 연금액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2026년 확대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평균 월 4만 원 이상, 평생 1,000만 원을 더 받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출산이나 실업으로 인해 잠시 연금 납부를 쉬게 되면 그 기간만큼 내 연금 통장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의 가입 기간을 공짜로 채워줘서 노후에 받는 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크레딧 제도는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노후 소득을 평균 15%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빈곤 위험을 낮추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소득 보장 방식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첫째, 출산 크레딧의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 둘째 자녀부터 1년이 아닌 1년 6개월을 추가 인정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자녀가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경우만 해당됩니다. 둘째, 실업 크레딧의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2개월까지만 인정되었지만 2026년 개편안에서는 최대 18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짜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혜택을 1원도 못 받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실업 크레딧 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크레딧 제도를 통해 추가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본인 부담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여 추가로 가입 기간을 채우는 이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연금액이 극대화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50대 김모 씨는 실업기간 크레딧과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 총 2년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월 연금 수령액이 약 5만 원 인상되었고 연금 수령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2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전업주부 최모 씨입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최대 50개월의 출산 크레딧을 추가 인정받았습니다. 이 크레딧 덕분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위해 정부 지원금 6% 활용법과 5년간 700만 원 공짜 돈 만드는 법. 두 번째, 청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혜택입니다. 2026년 통합되는 청년 미래 저축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7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자만 주는 은행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축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공짜 돈을 얹어주는, 즉 매칭 지원금 제도입니다. 내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3만 원을 더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기에 안정적인 자산 형성 경험을 하게 하여 향후 평생 소득이 평균 15% 더 높게 유지되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단 1원이라도 걸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나이를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소득 조건은 개인 소득이 세전 연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금액은 청년이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여기에 최대 6%의 장려금, 월 3만 원을 추가로 매칭해 줍니다. 5년간 매달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원금 외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합쳐 7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모두 환수되므로 5년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동이체 금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구원 소득 동의가 필수입니다. 청년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소득을 파악해야 하므로 가족들의 소득 동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방 청년은 더블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라면 월 50만 원 외에 추가적인 근속 장려금이나 인센티브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복지과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20대 후반 직장인 박모 씨는 이 제도를 활용해 5년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박 씨가 납입한 원금 외에 정부가 지원해준 장려금만 총 300만 원 이상이었고 이 자금으로 결혼 자금의 큰 부분을 마련하여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20대 김모 양입니다. 김 양은 이 미래 저축제도와 지방 근무, 인센티브를 모두 활용하여 2년 근속 만에 정부 지원금만 총 4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이 김 양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기준 완화 및 인상소득 없어도 월 82만 원 받는 법.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취약한 분들을 위한 생계 안전망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원까지 급여가 인상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보다 아주 조금만 소득이 높거나 가진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처럼 생계급여의 현실화는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3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 소득 보장 강화는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선 의료 안정으로 이어지는 복지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큰 변화인 완화된 기준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거주하는 주택과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관대하게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가주택이 있어도 안 된다고 들었던 분들은 변경된 재산 기준표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확대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생계급여 지급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이 월 82만 원 수준으로 높아지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07만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 인상폭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과거 탈락자라도 반드시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에 재산이나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변경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해달라고 주민센터에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나 주거용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수급에 유리하며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소득 재산 신고서의 주거용 재산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AI 복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AI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AI가 발굴하여 연락이 올 수 있지만 직접 신청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70대 박모 할머니는 아들이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급 탈락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2026년부터 월 8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할머니의 월세와 약값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되어 노년의 삶에 큰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가주택을 보유했지만 소득이 없던 60대 장애인 김모 씨입니다. 달라진 재산 기준 덕분에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 씨는 집을 팔지 않고도 월 80만 원대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 오늘 우리는 2026년 노인청년 소득 보장 개편의 핵심 기준 3가지를 구체적인 금액, 연령, 조건, 그리고 절차와 함께 모두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을 통해 평생 소득을 1,000만 원 더 높이고 청년 미래 저축으로 700만 원, 종잣돈을 만들고 생계급여 완화로 월 82만 원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으세요. 이 모든 혜택은 내가 먼저 찾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년 공짜로 늘리는 법과 청년 미래 저축 지원금 6% 받는 법은 저희 채널의 5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핵심만 압축해 두었습니다. 이동하시기 편리하도록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셔서 놓치지 마세요.